네, K바이오가 골든타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희망을 찾고 계신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시즌의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신다면 혹은 애널리스트가 꼽은 바이오 유망 삼성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오병용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바이오주가 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다. 굉장히 공장이라든지 가파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국가의 3대 신성장 동력이기도 하잖아요. 바이오 종목 관련해가지고 현재 주가 수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바이오 이 주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2018년도 상반기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쨌든 2년 정도 계속 하락만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2018년도 상반기의 주가 수준을 좀 회복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지금 과거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원래 바이오가 다 그렇습니다. 원래 한 반토막이 또 났다가 다시 두세 배 또 올랐다가 반토막 또 났다가. 롤러코스터 장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계속 롤러코스터 장세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고점을 뚫고 올라가거든요. 그게 현재까지의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또 하나의 모멘텀은 공매도 금지가 또 연장이 한번 다시 연장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또 바이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가장 큰 수혜가 바이오 종목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대차장고가 많은 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공매도가 생기면 다시 한번 공매도가 생기게 된다면 바이오가 가장 좀 타격은 크게 있겠지만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럼 호재가 생긴 거네요. 바이오주에 대한 판단을 들어봤고요. 진단키트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젠텍이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시작을 해서 시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눈높이가 엄청 높았는데 실적이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이 나타나다 보니 실망 매물들이 쏟아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데 이러다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진단 키트나 치료제나 이렇게 백신주나 마찬가지로 다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 오르고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좀 빠지고 좀 이런 좀 계속 흐름을 좀 보이는데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사실 코로나 관련주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에 웨팅을 하는 거다. 이런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될지 아니면 진정이 될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고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역사적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당분간 상당히 높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 수 없는 상황에 베팅을 하는 건 좀 무모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도 조금 숫자가 나와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확실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방향성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바는 4공장 증설과 함께 목표 주가 100만 원을 쓰는 증권사도 있고요. 셀트리온도 호재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대형주긴 하지만 일반적인 바이오랑 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센티멘트가 좋으면 같이 오르고 센티멘트가 좀 안 좋으면 같이 빠지고 이런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PER로 보면 80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200배 정도 이제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바이오랑 똑같이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제 첨언 드릴 것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커버를 코로나. 하고 있는 아, 예, 종목이라고 맞습니다. 들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이 치료제에 대한 이벤트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향후에 지금 그런 이벤트로 좀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셀트리온은 그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한국하고 영국에서 임상 1상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이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종료돼서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올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임상 2상이 끝날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이제 승인 신청을 들어가는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벤트가 좀 몰려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바이오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고점을 경신하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셀트리온 직전 고점을 찾아보니까 33만 9,50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가격이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역시 셀트리온도 직전 고점을 넘으면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목표가는 38만 원으로 38만 잡아놨고요. 원이요? 예. 예전 셀트리온의 고점이 아마 2018년도 초일 겁니다. 그때 이제 셀트리온이 한 40%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50% 이상의 또 매출액 성장을 오랜만에 좀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올랐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이런 성장성이 좀 이어질 거다. 지금은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항체 치료제의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에 이런 성장성이 유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이제 어떤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유지될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른 또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램시마 SC나 트룩시마의 어쨌든 매출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이런 성장률이 나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치료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좀 유지가 된다면 38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8만 원 네. 목표 주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더 드리기 전에 이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마지막 질문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애널리스트한테 듣는 하반기 유망 바이오 종목은 뭐가 될까요? 3개를 추려오셨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3, 4월보다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매력이 좀 떨어진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좀 갈 여력이 좀 많다. 왜냐하면 증시 예탁 자금이 50% 이상 쌓여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오를 룸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이제 덜 오른 종목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지금 이제 사람들의 좀 피로감이 쌓였고 부담이 좀 쌓였기 때문에 사실 덜 오른 종목이 항상 바이오 대세 상승장에는 마지막엔 결국에는 덜 오른 종목이 다 올랐던 이제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2017년에도 그랬고 2015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덜 오른 종목인데 하반기에 굉장히 센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스코텍이나 아니면 G3BNT 그리고 큐리언트. 예,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한다면 LNK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을 좀 LNK 바이오까지 일단 종목명은 나왔습니다. 저희 그러면 자세히 해부해 보도록 하죠. 오스코텍부터 이야기 들어볼까? 어떤 기대감이 있나요? 오스코텍은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랐고요, 기본적으로. 오스코텍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횡보만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횡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횡보를 끊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료제인 레이저티닙 이외에 새로운 게 터져야 됩니다. 새로운 치료제가 터져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치료제가 터질 좀 요인이 있는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제 9월 달에 새로운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거든요. 임상 이상의 환자 투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결과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또 안 올랐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스코텍 하나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로 큐리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임상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까? 맞습니다. 큐리언트도 아직은 이제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 고점을 넘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큐리언트는 이제 3가지의 이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하고 아토피 치료제,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파이프라인이 많네요, 얘는. 네,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근데 그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하고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훌륭한 임상 결과를 냈고
그리고 임상이 끝나서 발표를 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성공했다는 걸 발표하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어떻게 보면 시점으로 보면은 이거에 대한 계약이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지만 좀 향후에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큐리엔트 확인을 해봤고 마지막 종목 LNK 바이오인데 앞선 종목이랑 좀 다른 성격의 종목 아닌가요?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선 종목은 좀 다르지만 네. 시총이 지금 1,3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몰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오른다면 충분히 여기서도 훨씬 더 오를 개연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척추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 이제 연말에 신제품 3가지를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이 올해 4분기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의료기기를 가지고 글로벌 매출을 하던 회사들은 이제 굉장히 고퍼를 받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4분기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좀 주가 상승에 좀 룸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뚜렷한 호재를 찾기 힘든데 이게 오늘 주가가 11.05% 급등을 했는데 네.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네. 그래도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자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세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오스코텍, 큐리언트, LNK 바이오까지 들어봤는데 아쉬워요. 어렵게 모셨는데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트리비엔티라고. 지트리비엔티요. 뭘 하는 기업인가요? 지트리비엔티도 여기는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이제 FDA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안구건조증이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죠?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이제 글로벌에 2개밖에 없고요. 이제 자이드라하고 레스타시스라는 약 2개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약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실제로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도 좀 연민 니즈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오스코텍과 마찬가지로 9월 달에 임상이 종료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환자 투약이 끝나고요. 늦어지면 10월 달에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4분기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이벤트를 앞둔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주가가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그만 이벤트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또 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 수준을 봤더니 지트리비엔트도 별 부담 없이 담을 수 있을 만한 주가 수준인 것 같은데요.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까지 받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또 오늘 초면이고 어렵게 모시긴 했는데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다면 네 종목 중에 뭘 알려주실 건가요? 네 종목 중에 하나를 네. 꼽아야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꼽기는 좀 그렇고 사실은 이 종목들이 다 아주 좋은 종목들이어가지고 다 아끼는 네네. 애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꼽기는 조금 너무 알겠습니다. 다 좋아서. 네. 어떻게든 좀 뽑아내려고 했는데 힘듭니다. 네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또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다른 종목들 들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오병용 애널리스트와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